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FOMC 회의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회의 내용 큰 줄거리로 보면 금리는 뭐 0.75 올렸죠. 그래서 3.0에서 3.25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연말까지 금리를 1%포인트 추가로 올릴 거야 8명, 1.25%포인트 올릴 거야 9명. 사실 거의 팽팽하게 맞서는데, 한 명이라도 많은 쪽을 이제 평균으로 따지기 때문에 어쨌든 연말까지 1.25. 그러면 0.75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게 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번에 올렸던 0.75를 한 번 더 볼지도 몰라. 이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총합인데 특히 내년도 금리가 얼마만큼 갈 건지가 주목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내년도에 4.5까지, 4.75까지, 5까지 각각 6명, 6명, 6명 대등했어요. 그러니까 평균값을 봤더니 4.6 정도. 이렇게 되면 이제 뭐냐면 최고 상단 기준으로 볼때 이제 내년도에 이제 금리를 2번 정도 더 올릴 것 같다.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1에서 1.25 올리고 내년도에 금리를 2단계 0.5%포인트 정도 더 올릴 것 같다. 이 정도였거든요.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시장이 빠질 이유는 아니었어요. 예상했던 수준이고 예상했던 수준에서 이제 참아낼 수 있는 최상단 정도였기 때문에 참아낼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시장이 좀 빠졌던 거는 이제 경제 전망을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성장률을 봤더니 6월에 올해 1.7% 성장한다고 해놓고 0.2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저 0.2는 사실상 그냥 서비스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0.1을 제시했다라는 건 올해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올해 어쩌면 경기 침체에 해당되는 성장률이 나올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어떤 걱정을 만들어줬고, 그러면 경기 침체 희생하는데 물가는 잡히나? 그랬더니 물가 PCE 물가 기준으로 보면은 6월에 5.2% 예상을 했는데 5.4%. 이제 내년도는 뭐 2%대로 떨어지긴 하지만 이게 PCE 물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물가는 더 높여잡고 성장률은 뚝 떨어뜨리고, 이제 성장률 희생을 저렇게까지 하는데 물가는 덜 잡히는구나.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 그러면 경기 침체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파월 의장의 발언 중에서 이런 어떤 발언이 있었잖아요. 연착륙 확률이 줄어들 것 같다. 그러니까 말 바꾸면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착륙과 경착륙의 차이는 마이너스 성장 플러스 성장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공포감을 투자자들이 갖게 되면서 이제 매물을 내놓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내년도까지 추가 인상은 1.5% 전후예요. 그러니까 올해 인상 끝내고 나서 내년도 추가 인상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말까지 포함해서 내년도까지 1.5%, 그러니까 많이 올리면 1.75, 적게 올리면 1.25 정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3% 금리 올려놨잖아요. 근데 3%까지 금리를 올려놔서 못 잡았는데 남은 게 1.5%라고 하는데 저거 가지고 과연 잡을 수 있을 거냐. 그럼 연준이 실력이나 능력이 없거나 혹은 연준의 정책하고 인플레이션하고는 무관하거나,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는 투자들 입장에서는 생각하기 싫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리만 올라가고 경기만 나빠지고 인플레이션은 안 잡히는 정말 최악의 경기 침체 국면이 길게 이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걱정 때문에 이제 시장은 하락하고,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예상 수준의 어떤 점도표라든가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낙폭은 제한적인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이제 수급에서 보면 외국인 때문에 빠진 건 아니죠. 그나마 다행인 게 오늘 외국인들이 양시장 매도가 그렇게 강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이 주로 팔아서 기관 때문에 시장이 하락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은 콜을 사고 풋을 파는 걸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때문에 시장이 나빠졌어 또는 나빠질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죠. 또 실제 매매 종목을 보면 외국인들 매도 1위 종목이 삼성전자인데 1,100억 팔았거든요. 근데 2위 종목이 250억 판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대단히 적극적으로 매도에 임했다 이렇게 갖다 붙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외국인들의 태도는 하루 더 봐야 된다. 왜냐면 이제 오늘 뭐 연준의 어떤 저런 거를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내일 움직임 나오는 게 진짜가 되겠죠. 근데 특히 이제 찜찜한 건 이제 삼성전자를 좀처럼 매수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실적 전망 하향 뭐 이런 것들하고 이슈가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돌려주는지가 관건.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 매매한 종목을 보니까 업종 내에서 골라서 담는, 그러니까 2차 전지 내에서도 사는 것과 파는 것이 좀 엇갈리는데, 다만 이제 그 2차 전지 쪽이 매수에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매수 쪽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별로 없어지는
예, 그런 형태 모인 게 좀 특징이었고요. 반면에 기관은 뭐 완전히 2차 전지입니다. 에코프로뱀, LNF, 엔캠 막 이런 거 넣고 동아기업 넣는다든가 첨보 넣고 하여튼 2차 전지에 완전 진심인 이거조차 단타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넣고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던 JYP라든가 YG 엔터라든가 이런 엔터 관련주들, 그다음에 이제 어제 루머가 좀 돈 게 있었죠.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삼성이나 하이닉스 쪽에서 발주 안 한 것 같다. 향후에 투자를 지연하거나 건너뛸 것 같다. 이런 루머 돌면서 장비 쪽이 안 좋았는데 뭐 그런 루머에 이제 반응한 건지 관련된 종목에 또 매도가 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이슈를 보면 경기 침체라는 카드를 또 오늘 던졌잖아요. 연준 인사들 발언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할 건데 경기 침체가 메인 이슈가 되면은 좀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 단어가 좀 많이 등장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침체 관련된 뉴스의 양 이게 이제 좀 포인트고 또 하나는 좋게 보면 올린 금리보다 올려질 금리가 더 낮은 그러니까 올린 금리가 3% 정도 되는데 앞으로 올려질 금리는 예상이 1.5%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0.25거든요. 그러니까 올린 금리가 올려질 금리보다 2배 정도니까 지금 이제 금리 인상, 향후 금리 인상 폭에 대해서는 부담이 줄었어요. 근데 이게 나쁘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거 갖고도 못 잡았는데 저렇게 1.5 갖고 어떻게 잡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러니까 양날의 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금리 인상 폭이 피크는 확실히 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정서가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이게 빈틈이 돼서 반등할 수 있겠느냐. 그럼 이게 이제 입증이 되려면 미국에서 국채금리가 이제 주춤거리거나 조금 밀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차분했잖아요. 이 차분한 게 아직까지 이제 좀 분석을 덜 해서인지 아니면 진짜 별거 아니라고 보는지 이거 오늘은 일단 봐야 되고 내일이 진심이 되겠죠. 그래서 내일 이후의 어떤 흐름. 그 다음에 오늘 뭐 곡물주, 조선주 이런 거 올라갔는데 뭐 이거는 이렇게 딱히 스토리가 좋은 내용으로 올라갔다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곡물 같은 경우는 뭐 인플레이션 뭐 이런 거 갖고 움직인 거고 러시아 갖고 움직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시장에서 스토리가 좋을 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게 고점 대비 낙폭이에요. 코스피가 보면 고점 대비 오늘까지 29.7%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때 3개월 동안 고점 대비 저점이 36.8%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아 되게 많이 빠졌고 어쩌면 한 7%더 빠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달러 차트로 바꿔놓고 보면 달러 차트로 바꾸면 고점 대비 43%가 코로나 때 빠졌거든요. 이거 반대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 44% 빠졌는데 코로나 때 43%였어요. 이거 저거 바꿔서 보셔야 돼요. 코로나 때하고 지금이 코로나 때보다 1%포인트 더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코로나 수준으로 반영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조차도 이제 아니야. 그거보다 더 심각해. 이렇게 바라볼 거냐. 요 이제 흐름. 지금 달러 차트 기준으로 800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가 바닥이 될지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 어떤 그때보다 심각하게 보는 거냐 아니면 이제 이 정도면 됐다라고 보는 건지 요거 반대입니다. 코로나 때 43, 지금 44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반등한 자리 보면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몸통이 하단이 다 똑같아요. 예, 오늘 그 자리에서 일단 막아줬거든요.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차트를 참고하되 항상 그걸 갖다가 이제 다음 단계도 봐야 된다. 이거조차 깬다면 이걸 동시에 감안해서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지지돼서 좋구나가 아니라 이거조차 깬다면 이걸 같이 보면서 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월봉상 중요한 자리에서 한번 여기서 반등해봐. 그러니까 이런 게 좀 가동이 됐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도 보시면 지금 120월선에서 오늘 꼬리 달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양시장 오늘 낙폭을 줄인 게 여기선 한번 가봐. 그러니까 이런 정서가 좀 올라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너지면 신용이 터집니다. 예, 신용이 크게 터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방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여기서 신용 터지기 시작하면 뭐 또 제 생각에 뭐 코스닥 700도 이제 우습게 깨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 이제 최근에 나왔던 4개월 동안의 흐름에서 반등이 나왔던 자리 여기서 이제 돌릴지 이제 대단히 중요한 또 하나의 고비. 뭐 사실 올해 여러 가지 고비를 계속 시장이 못 넘겨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되는지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추가적인 내용은 계속 제가 얘기 나올 때마다 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열심히 자료 올리고 있으니까 고릴라 리서치 검색해 주시고 많이 방문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